윤석열이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전 국민이 다 압니다. 다 알죠. 그렇죠. 네. 그 이상한 사람이 대한민국 검찰총장까지 했어. 그렇죠. 그러면 그 이상한 놈이 검찰에 있었을 때 했던 수사가 얼마나 이상했겠어. 그럼요, 당연하죠. 그 건 중에 가장 이상한 수사 네. 오늘 다루는 거거든요. 이거 이상한 수사를 했을 그 당시에는 언론 보도가 엄청 많았어. 근데 이 이상한 수사였다는 게 결론이 났거든. 예. 대법에서. 근데 이거는 아무도 안 다뤄. 잘 몰랐습니다. 나는 그게 속상해. 이런 어유 진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모셔놓고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전 국민이 제발 오늘 하루만 좀 다 좋다.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만 봐도 이 사건만 봐도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냥 눈에 환하게 보이는 사건입니다. 이 한 사건에 다 응축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등장인물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두 사람이 오늘 다 오셨어요. 예. 근데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해요. 복잡합니다. 저는 하지만 조금 천천히 갑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분은 울산시장 출신입니다. 네. 송철호 전 울산시장입니다. 이 언론에서만 봤었죠. 예.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의 처음에는 네. 주연이 우항훈 의원이었습니다. 맞아. 저는 조연으로 조연이었다가 나중에 주연이 됐어. 엮였는데 네. 나중에 주연으로 변하더니 맞아. 더 지나서는 이제 완전히 두목이 돼서 네. 제가 구형량이 가장 많죠. 6년 구형을 받고 와. 최근에야 겨우 참 살아났습니다. 대법 무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 무죄입니다. 무죄. 네. 이렇게 참 금방 조금 전에 살아난 사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 무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인식됐던 사람이었어 당시에 네. 송철호. 자 그리고 역시 이분도 대법에서 무죄 선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예. 한때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범죄자로 인식되어졌던 사람입니다. 조국 혁신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이른바 울산 사건 당시 저는 울산 경찰청장이었습니다. 제가 울산 경찰청장이었을 때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고래고기 사건은 조금 이따가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따 설명합니다. 이 울산 사건의 시초가 됐던 그렇죠. 사건입니다. 네. 그 중심.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주인공이었었어. 네, 맞아요. 황운하. 네. 무죄 받았다. 네. 너 욕 많이 하더라 옛날에는. 황운하 저건 정치인도 아니라고 저런 거를 무슨 국회의원을 뽑냐고 욕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죄 받았다. 무죄입니다. 무죄. 예. 네. 그거 오늘 다. 왜냐면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나쁜 놈 인식만 남아 있어. 맞아. 그걸 노렸던 거고. 네. 그거 이따가 하나 다 짚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진짜 이게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인데 네. 이거 만들어낸 사건이고 진짜 본질의 사건이 따로 있었어. 진짜 본질 사건. 그래요? 이거는 김기현이 사건이야. 김기현 알지? 네, 알죠. 국민의힘의 김기현이. 김기현이. 그 사건을 오늘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요게 사실은 본질이에요. 뉴스타파. 저도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요. 네. 뉴스타파 조원희 기자입니다. 네. 사실 사건 때 보도를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이게 검찰발 기사가 막 홍수처럼 몰아치던 상황에서 저희만 혼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외로웠는데 그 모든 시간 거쳐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 당시에 참 고마웠고 큰 위로를 받았는데 감히 감사하다는 말도 못 끊었어요. 그렇죠. 네,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예. 감사하다고 하는 순간 바로 유착으로 뛰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어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게 진짜 대단한 기자님이야.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나마도 우리가 이 사건의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언론인으로서 지금 그 얘기 잠깐 듣고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올해 이제 대법원의 무죄가 얼마 전에 나면서 아무도 장장 4년 5년에 걸친 제가 사실 뉴스타파로 옮겨오면서 처음 맡은 사건이었는데 이게 지금 끝난 거거든요. 검찰이 쌓아놓은 거대한 모래성이 이제 무너진 시점이 이제 5년 동안 걸렸는데 오늘 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되게 많은 부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김기현 동생이 사건을 언급해 주셨지만 그 부분도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두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정말 심각한 피해와 여러 가지 이제 악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짚을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자,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일명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하나만 제대로 봐도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썩었는지 여러분께서는 여실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의 청와대가 나서서 송철호의 경쟁자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을 제거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네네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요거 쉽지. 여기는 알고 여기까지 있어요. 됐지. 자 그러면 김기현을 어떻게 제거하려고 했느냐?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를 이용을 해서 제거하려 했다는 거야. 네. 이걸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한민국 언론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황운하, 송철호를 엄청나게 씹어 제꼈습니다. 아. 그런데 5년 7개월 만에 대법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만 결론부터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이건 다 윤석열 때문이에요. 윤석열이 만들어낸 거고 검찰이 동조했던 겁니다. 예. 윤석열에게는 여러모로 달콤한 수사였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 조국 수사를 윤석열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청와대하고 갈등 관계였습니다. 대립각. 예. 예. 대립 관계였죠. 예. 그런데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사건을 만들어내면 청와대를 또 한 번 목을 비틀 수가 있고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예. 예. 그런 차원의 하나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무력화시킬 수가 그렇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윤석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가 그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검찰이 동조했다고 했잖아. 네. 검찰은 또 왜 동조했냐? 검찰에 있어서 가장 싸가지 없고 가장 건방진 놈이 바로 황운하였어요. 황운하. 네. 제가 이 검찰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의원님, 저는 존경하죠. 예, 검찰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검찰은 왜 황운하를 눈에 가시로 그러니까. 느꼈느냐? 뭐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 예, 고래고기 환부 사건. 2016년 불법으로 포획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래고기를 네. 울산 중부경찰서가 압수를 합니다. 고래를 압수를 해.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창고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검찰이 이 범죄자, 이 피의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수십억에 달하는 고래고기를 다시 돌려줘 버립니다. 왜? 왜냐? 봤더니 업자의 변호사가 울산지검 검찰 출신의 전관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돌려줘 버렸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황운하라고 하는 정말 겁이라고는 없는 사람이 울산 경찰청장으로 부임을 해요. 그래서 담당 검사를 겁 없이 수사를 해버립니다. 이 뭐하는 짓이야 이거? 왜 돌려줬어? 이걸 왜 돌려줘? 이 정신 나갔구만. 그러니까 검사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눈에 가시네. 가시가 됐던 거야. 예. 미움이란 미움은 다 받았던 거죠. 이해된다. 여기에 덧붙일 말씀 있으면 한마디 덧붙여 주십시오. 네. 제가 2017년 8월 달에 울산청에 부임을 했는데 2016년 1년 제가 부임하기 1년 전 사건이던 고래고기 불법 환부 사건을 저한테 보고하더라고요. 네. 근데 당시 보고했던 분이 이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한 게 아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알고나 있고 왜냐하면 이제 1년 전에 전임 청장 때 사건이고 그 당시에 이걸 전혀 문제 삼지 않았었는데 그럼 이걸 왜 지금 보고하느냐? 그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황운하라는 사람이 검찰하고 자주 좀 대립하고 검찰 이전에도 제가 다른 경찰서에 있을 때 검사 비리들을 수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알고나 있으라고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들여다봤더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철저한 수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수사가 시작됐던 것이죠. 그래서 검찰로부터 정말 미운 털이 완벽하게 박히게 된 계기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들이 뭐 앙심을 고 네. 앙심 자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김기현 시장 또는 형제 또는 비서실장의 수사를 경찰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그렇지. 김기현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사다. 그렇지. 그리고 엮어버린 거죠. 이렇게 엮게 된 것이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초기에는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황운하 의원께서 주연이었습니다. 저는 거기 끼어들 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고 그 조국 수사 사건이라고 해서 막 흔들 때, 그 문재인 정부를 흔들 때 우연히 이제 송철호를 황운하가 송철호를 만나든지 이것도 몰라요. 하여튼 둘이서 만나서 저녁을 먹었다는 걸 알고 송철호가 황운하를 꼬드겼구나. 이 김기현 수사를 통해서 선거를 유리하게 하려고 꼬아서 이렇게 했구나. 이거는 송철호가 저 청와대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게이트구나 하면서 저도 이름도 모르는 공업탑 기획위원회라는 정말 저는 신문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서 저를 이제 주연으로 이렇게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인 줄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가더니 저는 완전히 두목인 거예요. 맞아요. 두목처럼 되고 제일 형량도 높게 하고 하여튼 참 초기에 황운하 의원이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제가 오히려 그걸 뺏어가 온 것처럼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밥 한 번 같이 먹었어요.
처음에는 같이 먹었는데 밥값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서 나중에 몇 달 뒤에 지난번에는 밥 사셨는데 내가 진짜 울산 양반이 그래도 어떻게 얻어먹고만 있느냐고 내가 한 번 더 사겠다고. 내가 밥을 한번 사겠다고 해서 저녁 먹은 거 정말 순수하게 그것도 여러 명이서 삼계탕 한 그릇씩 먹었는데 그게 단서로 이게 만들었어. 이제 엄청난 진짜 나쁜 놈들이지. 게이트를 둘이서 또 한 번 이렇게 아. 확인하고 아주 강력한 추진을 했구나라는 식으로 덮어씌우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윤석열이 나쁜 짓 하는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 아니 어떻게 황운하를 송철호랑 엮어가지고 야 이렇게 청와대까지 연결시키려고 생각을 했을까? 이런 거 보면은 이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요. 정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취임하기 전에는 이것이 이제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했었어요. 울산지검에서 황운하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수사 진행하다가 윤석열이 검찰총장 아니 그러면은 취임하고 울산지검에서 황운하를 수사할 때는 네. 그거는 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아니잖아요. 그 뭐예요 그때는? 그때는 기획수사, 표적수사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 황운하 표적 수사. 아니 그 황운하가 김기현을 떨어뜨리기 위한 기획수사를 했다. 아. 그때는 청와대 하명이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전이니까. 송철호는 전혀 송철호도 안 끼고. 송철호도 개입되지 않았고 그렇지. 그것이 2018년 한 8월까지 아니 2019년 한 8월까지는 그 수사가 계속 울산지검에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고 서울로 끌어올라갔지. 문제는 이때 조국이 사실은 수사 타겟이 됐죠. 그때부터. 맞습니다.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조국이 지명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이 여러 가지 이유로 조국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조국을 수사하면은 뭐 정적도 제거할 수 있고 검찰 검찰 개혁도 개혁도 안 무산시킬 수 있고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도 크고. 그렇죠. 그래서 조국을 수사를 하려다가 처음에 사모펀드 가지고 수사하려다가 수사를 했는데 사모펀드 뭐 나온 게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중 입시 비리로 뭐 네. 이렇게 겨우 끌고 가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때 사실은 윤석열은 울산지검에서 하는 수사가 이거를 잘하면 조국을 엮을 수 있는 소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중앙지검을 끌고 온 겁니다. 이걸. 네. 조국을 넣기 위해서였구나. 그러면서 그때 그 송철호 시장도 같이 엮인 이제 거죠. 송철호가 아주 그 소설을 쓰는데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80년대부터 인권변론 함께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함께 활동하고 또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정치 좀 그 노무현 대통령도 와서 좀 하라고 나는 정치 못한다고 꼬드겼던 장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그거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청와대까지 다 크게 엮기 위해서는 송철호가 필요한 거지. 주연이 맞아. 거기다 주연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무슨 공업탑 기획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저는 무슨 간첩단 이름 같아가지고 그거의 그 두목으로서 엄청난 기획을 해서 황운하 의원 그 당시 청장하고 네. 이렇게 접촉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와대까지 이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공모 틀을 만들었다. 거대한 시나리오 만들어낸 거죠. 참 윤석열이 악질적인 데는 머리가 또 잘 돌아가. 기획적으로. 나 그게 신기해. 윤석열이가 아주 머리가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요 엮는 거는 잘 엮었어. 그래가지고 서울로 이제 끌고 갑니다. 이 사건을. 네. 끌고 가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지검장. 반대를 했어요. 이거 기소할 수 없다. 이거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주도해가지고 무려 13명을 기소를 해버립니다. 13명이나. 그 13명 중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네. 그 울산시청의 공무원들 중에 이제 송병기 부시장도 이제 중요 인물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선거 과정에 송병기 부시장이 이제 옛날 자기 동료 직원들한테 무슨 정보 자료 이런 거 좀 다 공개된 거를 협조받았는데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엮어가지고 그렇지. 공무원 진짜 나쁜 놈이야. 파면되게 하고 아주 진짜 5년 나쁜 7개월 사람이야. 그 사람들도 5년 7개월간 계속 따라다니면서 재판받고 아이고. 참 그 고초를 치르게 해서 제가 참 정말 그 울산시장 한번 하다가 많은 사람 괴롭힌 죄인이 됐습니다. 아휴. 자 그러면 도대체 황운하 경찰청장은 무슨 수사를 했던 거냐 도대체 거기에 이제 김기현 형제 건이거든요. 네.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하고 두 분이 조금 부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뭐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2014년 3월에 김기현의 동생 김사면이 김기현 동생이 김기현이는 알지? 김기현 알지? 그 가가멜처럼 생긴 김기현을 왜 몰라? 국민의힘
김기현의 동생 김삼현입니다. 김삼현이 네. 건설업자 김흥태, 김흥태와 30억 불법 용역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용역 계약을 왜 맺었냐? 김흥태는요, 김기현의 동생 김삼현과 네. 이제 30억 계약을 네. 맺은 거잖아. 그럼 김흥태는 본인이 뭔가 도움이 되니까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야. 당연하겠죠. 그렇잖아요. 네. 김흥태는 왜 이 30억 계약을 맺었냐면 이 김삼현의 형 김기현이가 서울시장이고 힘이 있으니까 아파트를 짓는데 이 시행권을 김기현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야. 울산시장이니까 울산에서. 울산에서. 그래가지고 30억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죠. 그러니까 이 김흥태라는 사업가는 굉장히 설렐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시행권 받으면 난리 나니까 그렇지. 설렜어. 맞아, 백도 있고 막. 너무 설렜어. 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네. 되게 재밌습니다. 알고 봤더니 경쟁자를 김기현이 쳐줘야 될 거 아니야. 음. 그래야 내가 시행권을 잡을 거 아니야. 김흥태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네. 김기현이가 음. 김흥태의 경쟁 업체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야. 예상치 못한 예상치 반전. 못하게. 아하. 그래서 네. 그 경쟁 업체가 시행권을 따게 됐어. 그래서 김흥태는 나가리가 됐어. 그거 엄청 화났겠는데. 엄청 화났을 거 아니야. 어. 그래서 김흥태가 막 고소하고 막 이게 막 엄청나게 더러워져요. 예. 복잡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김기현의 네. 형이 등장합니다. 김기현의 형, 김기현의 또 형이 또 예, 있어요. 김종현. 김종현. 형이 또 있어. 실명을 다. 김종현. 어떻게 등장? 그러니까 김기현이 이제 경쟁업체를 도와줬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거기에는 그 김종현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건 또 김종현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업체 간에 한 명은 그 형이 그걸 담당하고 한 명은 동생이 그걸 담당하는 거죠. 각각 그쪽에서 각각 그 돈을 받기로 하고 그래서 그 이제 한 명은 동생한테 백을 쓰는 거고 한 명은 형한테 백을 써가지고 그래 인허가 등의 이제 편의를 제공받거나 또는 시행권을 뭐 확보하거나 또는 시행권을 이쪽을 포기하게 해가지고 자신이 시행권을 되찾아오거나 그런 과정에서 형제들이 각각 경쟁사의 로비스트로 이렇게 활동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 김흥태가 열받았지. 김흥태 열받지. 그래서 김사면, 김기현 동생을 동생이.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해. 예. 그런데 검찰은 이 김흥태를 오히려 별건으로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검사가. 별건으로. 별건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만 빨리 말씀드리면 2019년에 김기현, 김사면 형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버립니다. 무혐의 처분을. 이상하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그 이상하다는 증거를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기자님께 예.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그 억울한 김흥태, 김흥태. 그 김흥태를 검찰이 회유해서 하명수사, 청와대 하명수사에 활용하려 했다는 김흥태의 증언이 있어. 예. 증언. 예. 그 영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요? 예. 그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사장님한테 황라와 관련돼서 물어봤던 질문들 중에 또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그러고 뭐 울산에서 뭐 제일 가깝고 뭐 내가 얘기하면 뭐 다 들어주는 사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황운하를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정초를 당선시키기 위해 갖고 당신은 인허가에도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김기현이가 나쁜 놈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30억 약정서 그것도 네가 분양 주기로 해놓고는 선거 때 터잡고 이렇게 해서 저쪽 도움을 준 거 아니냐. 홍천호 시장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다고 하셨잖아요. 물어봤죠. 저보고 그러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저마들은 처먹고 늘어졌네 크던가요. 먹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시장 안 될 사람이 시장 먹고 늘어지고 나는 구속대가 있고 뭐 이게 맞다고 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송철호나 황운하한테 그 내가 뭐 부탁하니까 뭐 아들 해주더라 해봐야 내가 처벌받을 건 짜리 없잖아요. 해준 황운하가 처벌받을 거니까 니는 나가 사업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달라. 목적은 딱 그거였죠. 변호사를 검사 출신 변호사를 좀 해갖고 넣어주면 안 되겠냐는 얘기도 저한테 많이 했죠. 그리고 또 검사가 협조를 하면은 평양은 자기가 낮춰줄 신들이 이빨 낮춰주고 아니면은 맥스까지가 우리가 렌지다. 검사의 그게 권한이다. 그 저분 말 들어보면은 너가 협조해서 나가서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사업해라. 협조 안 하면은 너는 엄청 오래 산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웅태를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하는 건설업자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뭐 무입처 못 갚은 것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돈 갚은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검찰에서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까지 돈 못 받은 거 그거 가지고 고소를 해라. 그것도 이런 영상이 있어. 이런 거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김흥태한테만 이렇게 회유를 했던 것이 아니라 김흥태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 예. 검찰이. 예. 그리고 김흥태 주변 사람한테 야 김흥태 빨리 고소해 라고 사주를 했다는 영상도 존재합니다. 그것도 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왜 그 얼굴도 모르시는 분한테 제가 경고라든지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계좌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그런 게 있고 씨가 전화를 하니까 씨가 돈을 투자를 했고 4천만 원 못 받고 있다 아직까지 하니 투자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예 투자를 했다고 하죠. 그분이 투자를 했다고요? 그분이 김영태 사장님인지 모르는데?
시장 말하고 좀 틀린데 지금요. 아니 그 통장들에 내에서 갖다 줘요? 그게 아니고 말로는 네. 상가에 투자를 해까지 아 근데 여기서 거기 어디세요? 검찰청이라고 얘기했어. 검찰청에서 왜 이런 걸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 개인적인 사생활인데. 김은태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뭐 검찰에서는 거의 뭐 사기꾼으로 사기로 내 말고도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돈을 빌리고 이래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돈이 이제 빚이 이마이 많은데 돈은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김은태가 기소가 됐을 때 같이 고소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된다. 저는 고소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와, 너무 끔찍하지 않아? 고소사주죠. 와, 너무 야 기자님. 아, 너무 끔찍해요. 저는 솔직히. 사실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전달을 해주셨는데 사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라고 하는 초대형 게이트를 이제 검찰이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준비 단계가 몇 단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도 처음에는 이게 이만한 대형 전국 사건이라 생각을 안 했겠죠. 원래 네. 지역 토착 비리에서 끝났어야 될 사건인데 네. 이게 이제 2019년으로 넘어오면서 구국 사태와 엮이기 시작하면서 검찰이 표적으로 했던 과정이었는데 네. 그 이전에 사전 단계가 몇 군데가 존재합니다. 근데 어.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그걸 다 정리를 해주신 건데 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4년도에 김은태 씨가 당시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분은 전에도 울산에서 아파트 사업을 해서 대박을 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방이라는 예전에 건설 네, 회사가 우방 있습니다. 알죠. 그 네. 회사가 당시에 부도가 나버려. 본인이 울산 북구에 아파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시공사가 우방이었는데 거기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졸지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돼서 빚을 지게 되니까 본인이 그 북구에 있는 울산 북구에 있는 땅들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경쟁 회사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김은태 씨는 어떻게든지 빌린 돈도 많고 하니까 사업권을 되찾아야 되는데 근데 주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기현 시장의 동생을 소개를 시켜준 거죠. 이런 사람이 있다 주변에 이 사람 통해서 로비를 하면 된다라고 주변의 지인들이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실제로 김사면이 그럼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김사면이 계약서 초안을 써서 보냅니다. 이 계약서의 형태는 이제 일반적으로 PM 계약서라고 해서 두루뭉술을 해요. 아파트 사업 전반을 도와주면 내가 30억을 김은태가 이제 이 김사면이라는 김기현 시장 동생을 주겠다라는 계약서를 두루뭉술하게 써놓은 지금 나간 내용이 이제 그 계약서의 내용인데 도대체 어떤 계약인지도 모를 맞습니다.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두루뭉술하게 전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김사면 씨는 이만한 대규모 사업을 할 만한 그게 건이 안 됐었어요. 여력이 안 됐어. 예, 당시에 이제 울산의 경찰 분들이나 주변 분들을 보면 그냥 형님은 되게 잘 나가는 이제 김기현 판사 출신이었고 국회의원도 했지만은 그들 형제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동네에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좀 안 좋게 표현하자면 뭐 한량이었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김은태 씨가 그 소문을 듣고 네. 김사면을 통해서 접근을 해봐라. 그래서 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그 계약을 맺고 딱 김기현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거꾸로 상대편 회사가 갑자기 건설 속도가 붙는 거예요. 원래는 인구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가 들어갈 단지에는 이미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해놓은 인구수가 초과한 상태였어요. 근데 아파트가 또 들어서면 인구가 더 불어날 거예요. 그렇지. 시에서 이거를 제재를 걸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아파트 건설 계획 좀 이상한데? 좀 멈춰봐라고 했는데 김은태 경쟁회사가 그걸 먹고 김기현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바로 그 사건 후에 이제 심의위원회 연락을 풀어줘 버려요. 그래서 그 아파트 사업이 일사천리로 가니까 김은태 씨는 화가 막 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은태 씨가 화가 나서 아까 이따 말씀해주겠지만은 2016년도가 됐거든요.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자기는 빚을 막 지고 있으니까 급한 거예요. 근데 울산 검찰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강백신이라고 하는 나름의 유명한 검사분이 울산지검에 있었는데 김은태 씨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지금 토착 비리를 수사 중에 있는데 당신이 김기현 시장과 뭐 친인척 관련된 걸 알고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 한번 들어와 봐라. 그래서 실제로 검찰청에 방문을 합니다. 김은태 씨가 강백신 검사에게 저 계약서를 제공을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로비를 해달라는 목적으로 이걸 했다. 그래서 됐고 실제로 당시 저희가 검찰이 과연 이거는 김은태 씨 주장 아니야? 그냥 일방의 주장이 검찰을 아무것도 안 했을 수 있잖아.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실제로 검찰청에서 김은태가 강백신을 만났다라는 보고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김기현의 사건을 검찰이 제일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나 그 울산지검에서 이 사건을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유야무야가 되고 김은태 씨 입장에서는 경쟁거래처는 계속 잘 나가고 이렇게 참고 있다가 다음에 검찰은 안 되나 보다. 경찰에 그러면은 고소고발을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울산 지역 경찰도 좀 이상하네.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안 되나? 하던 차에 홍은아 경찰청이 그 눈치 없이 이걸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됐구나. 그렇지 연결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송철호는 등장도 아니에요. 그만 좀 하세요 시장님. 조연도 아니야. 강백신 검사는 누군지 아세요? 이름 많이 들었는데 강백신. 그 민주당에서 탄핵했던 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정치 검사고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 검사. 뭐 개인적으로 사적인 얘기 조금 하자면 저희 뉴스타파를 이제 대선 이제 여론조작 사건으로 저희를 압수수색을 하고 저희를 이제 수사를 하셨던 팀장님이 이제 반부패 수사 2부의 강백신 검사이기도 해요. 뭐 공교롭게 같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어쩌면 이건 사감이고 어제 그런 상태에서 김은태 씨 중심으로 이제 사건이 풀려갈 거 아닙니까? 처음에 내가 아파트 사업을 하다가 시공사가 망해버리는 밤에 이제 계속 해야 돼. 빚이 많이 늘었어. 그래서 김기현 동생을 통해 이거 풀어볼래? 라고 했는데 당선되고 나더니 안 되고 훨씬 더 잘 나가. 그래서 처음에 검찰한테
경찰한테 이걸 제보를 했는데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열이 받아서 경찰에다가도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이 제대로 안 들어간 건지 뭐 지지부진해. 근데 갑자기 황운하 경찰청장이 부임을 하고 나서 사건이 속도가 막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에서 본격 수사를 했는데 재밌는 게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했는데 당시에 계약을 실제로 했고 그 계약서를 사인을 할 때 김사면 씨가 직접 하지 않았어요. 공교롭게 김응태라는 이 사업자와 김사면 씨와 이 둘을 중개했던 대리인 2명이 사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김사면 씨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사인해주고 네가 받아와라. 근데 이게 김사면 씨가 했던 게 확실한 게 뭐냐면 계약서 초안을 김사면 씨가 김응태 씨에게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건 빼박인 거죠. 김사면 씨가 주도한 계약이었고 30원 내가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중개인을 들여가지고 했고 근데 경찰이 이 중개인을 당연히 수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 번에 걸쳐서 윤모 씨와 김모 씨를 불러다가 이 계약이 어떻게 된 거냐, 당시에 김응태랑 김상면이 무슨 관계였냐를 물었는데 4차례에 걸쳐서 김사면 씨가 김기현이 당선이 되면 김기현의 백을 이용해가지고 사업권을 너한테 돌려주겠다. 그 건설사를 우리가 압박을 해가지고 허가를 못 받게 하고 이 사업권을 너한테 돌려주겠다라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계약을 중간 대리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경찰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김사면만 잡히면 되는 거였거든요. 계약의 당사자였던. 이 사람에게 울산경찰청에서 체포영장을 받아요. 이게 2018년 3월 2일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김사면 씨가 갑자기 잠적을 탑니다. 휴대폰을 해지를 하고 잠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체포영장이 한참 나온 뒤에 3월 27일쯤에 출두를 하는데 경찰청에 나오는데 되게 당시에 지역에서도 논란이 됐던 게 이 사람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울산지검을 들렸다 오는 거예요. 왜 검찰청에 가지?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기자들이 그때 되게 기록적인 영상들이 많은데 엘리베이터까지 막 따라가고요. 검찰청에 왜 가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경찰은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그래서 검찰청을 찍고 경찰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수사를 받는데 부인을 하다가 다다음날 이제 경찰이 이제 이 사람이 잠적을 했으니까 구속을 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딱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날 구속영장 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찰 단계에서 아니면은 사법부에서? 사법부에서. 왜냐면은 검찰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잠수를 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속영장을 꺾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들어갔는데 그날 기각이 난 거예요. 기각 사유가 그게 정말로 미스터리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도주를 했는데? 도주를 했는데. 뭐야? 아니 사법부까지 뭐가 이게 있어? 이 상태에서 울산경찰청의 수사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와 저기는 뭐냐. 저기는 이제 도주까지 했는데 들어갔다 오더니 풀려나더라 라는 게 지역 정가를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사 협조가 안 되기 시작하고. 아니 잠깐만요. 자, 이거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황운하 의원님, 이게 청와대 하명 수사로 가기 전 단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니 황운하 의원님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사를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사가 다 제동이 걸리고 심지어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고 훗날 하명수사 가기 전에 이 수사를 했던 황운하를 향해서 오히려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어떤 힘이 작동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김기현의 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명 수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김기현의 비리는 하명 수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없는 하명 수사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구로 활용한 김기현의 거죠. 비리를 덮었죠. 검찰이. 근데 김기현의 비리가 덮이는 과정은 하명 수사 본격 착수 이전부터 어떤 힘이, 모종의 힘이 작용이 돼서 전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의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번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몰라요. 왜냐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잖아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는데 너무 이상한 기각인데. 그런데 저도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거로 생각해요. 모든 수사 실무자들 다 영장이 발부될 거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석동현이라는 사람이 석동현이 지금 이번에 맨날 나왔는데 윤석열 친구. 그 석동현과 김기현이 연수원 동기예요. 근데 김기현이 석동현한테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김기 SOS를 쳐요. 변호사로? 그래서 애초에는 그 김사면의 영장 실질 심사 때 참여하기로 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석동현이 갑자기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김사면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김기현이 막 나선 것이고 그 김기현이 이제 석동현의 어떤 영향력을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석동현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장에 석동현이 등장해요. 야, 석동현이 또 등장해. 그래서 그 힘이 얼마나 작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됐어요. 저는 그 모종의 그 힘이 작용했다고 보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건 짐작할 뿐이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좀 추론을 해볼 만한 중요한 미스터리가 하나가 더 있는데 아까 이제 영장 기각 과정, 그러니까 근 한 달 동안 도주를 했던 김사면이 구속되지 않았던 사연 중에 굉장히 미스테리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원래 변호사가 있었어요. 울산에 그분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인데 손모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김사면의 변호사. 그렇습니다. 김사면의 변호사. 근데 사실 어느 변호사라도 피의자가 한 달 가까이 전화 바꾸고 해지하고 잠수 타고 오면
그러면은 일정 정도 인정을 해라. 안 그러면 너 큰일 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상식적인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요 손모 변호사가 김사면 씨의 의견서를 하나 작성을 해요. 실제로 이제 내가 그런 약속을 한 건 맞다. 김흥태와 내가 이제 김기현 형 백을 믿고 사업권 너한테 주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한 건 맞다. 맞다. 하지만 돈은 받지 않았고 실제로 된 건 없어.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하자라는 취지의 사실상 자백하는 의견서를 제출을 해요. 어디다가? 법원에 제출하게. 법원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제 좀 더 유리하게 이 사람을 가둘 만큼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정 정도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이유로 법원에 제출을 했고 경찰도 당연히 받아봤겠죠. 네. 그래서 그래 김사면이 갑자기 인정을 하네. 김흥태랑 이 계약을 김기현의 백을 믿고 이제 이 사업권을 돌려주겠다는 계약을 했다니 실토를 했어. 라고 됐는데 실질심사 당일날 갑자기 변호사 교체가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석동현 변호사랑 교체가 되고 석동현. 그리고 나서 한 달 가까이 도주했던 김상현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죠. 그때 당시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때 영장 전담 부장판사분이 최근에 이제 수원지방법원 3인방 네, 수원지법에 영장 심사하시던 분이 그대로 이제 중앙지법에 와서 중사건인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와씨 뭐야 이거 마치 영화 같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 중에 한 분. 저도 이제 그분의 판사님의 정모 판사이신데 그분이 최근에 언급이 된 거고 좀 놀랬거든요. 당시에 기각된 게 뭐 100% 우연은 아니었나 보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된 장면이었죠. 이 사실을 알고 최근에 구속영장 발부를 지켜봤으면 엄청 쫄리셨겠네. 그래서 굉장히 저분이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고 계시구나. 아니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했던 구속영장 청구되고 발부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해. 예를 들어서 김건희라든지 다 거기서 시사받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변곡점에 그분이 울산에서 키운 역량을 이제 중앙지법에서도 어김없이 발휘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의원님도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죠. 정모 판사 알고 있죠. 와, 야 이거는 알았으면 진짜 나는 잠 못 잘 뻔했다. 와, 나 진짜 이번에 김건희, 나 잠 못 잘 뻔했어. 당시에 이제 경찰이 이제 어쨌든 김사면의 구속을 실패했고 수사가 엄청 꺾였는데 당시에 울산 경찰청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이 형제들에게 계좌를 일부분만 봤는데 계좌 압수수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부분만 봤는데 동생한테는 그 계약한 이후에 갑자기 김흥태와 이제 로비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동생에게는 정체불명의 돈이 막 200, 300씩 4,400만 원이 들어오고 형님에게는 1억 8천만 원이 들어와요. 그 김사면 씨가 김흥태가 계획한 직후에. 그래서 이 울산 경찰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아까 경쟁업체로부터 로비 내지는 다른 곳에서의 이제 불법적인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냐라고 해서 울산 경찰청에서는 이 김기현 형제들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과 관련 추가 수색을 필요한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다 모조리 기각이 됩니다. 그 우리 황운하 의원님이 김기현 관련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수사의 대상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황운하 의원님이 그 수사의 대상이 된 게 하명 수사 프레임으로 바뀐 다음에 대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하명 수사 프레임 바뀌기 전부터 수사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건 하명수사 프레임 전이죠.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럼 그걸 누가 뭐 고소를 한 거예요? 뭐 고발을 한 거예요? 자유한국당에 그 당시에 여기 또 이상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곽상도가 등장합니다. 곽상도 다 등장한다 진짜. 와, 나 정말. 그 당시 2018년 3월 울산 경찰이 울산시장실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김기현 시장. 그렇죠. 그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되는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홍준표였고 그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6월달에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부울경 지역에서도 전패가 예상되는 분위기였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다 밀려요. 부산, 울산, 경남조차 다. 그 탄핵 여파로? 그렇죠. 박근혜 탄핵 여파로. 2017년 촛불 정권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그래서 부울경 지역에서 전패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울산 시장실을 압수수색하니까 이거를 정치 공세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이 자유한국 그 당시 이름은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을 고발합니다. 울산지검에. 그렇게 되는구나. 정치 공세 일환으로 고발하는데 그때 고발장을 쓰기 위해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울산에 내려온 사람이 곽상도. 그게 곽상도였고. 그러면은 애초에 우리 의원님을 향한 수사는 정치적 수사로 시작이 됐던 건데 그걸 이제 나중에 윤석열이가 하명 수사로 활용을 한 번 더 해먹은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출발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노리고 있었어요. 뭐 하나 걸려들기만 해봐라 했는데 마침 자유한국당 측이 고발해 준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 그러니까 너 잘 걸렸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엮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랬겠네. 2018년 3월부터 계속 엮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 안 엮이는 거예요. 안 엮이면서 계속 가다가 그 다음해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해로 넘어가서 이걸 엮기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될 것이 경찰이 수사했던 김기현 수사를 덮어야 돼요. 경찰이 수사했던 김기현의 비리는 무리한 수사였다라고 그게 돼야죠. 해야 경찰이 그 김기현을 표적으로 엉터리 수사를 했다. 그렇죠. 그게 말이 되죠. 그래야 그 수사했던 경찰을 검찰이 도리어 수사를 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치고는 참 진짜 잘 견디셨네요. 나는 얘기만 들어도 솔직히 지금 너무 답답하거든요.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 김기현 쪽 비리를 덮어요. 전부. 아까 이제
김기현의 동생 김사면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수사가 이제 꺾이는 중요한 어떤 전기가 된 것도 맞는데 이후에 아까도 조은일 기자 말씀하셨지만 이후에도 이 중요한 압수영장을 검찰이 번번이 기각을 합니다. 검찰 단위에서 이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이 김기현의 동생 김사면은 도망을 갔었기 때문에 도망을 다니면은 뭐 반드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도 어쩔 수 없이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이 중요한 압수색 그러니까 김기현의 형과 김기현의 동생이 아까 뭐 4천 몇백만 원, 1억 몇백만 원 이런 것을 기업체로부터 받은 정황이 있어요. 그 압수색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압수색을 딱 막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김기현 형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다른 수사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면 김기현의 형제는 기소해서 유죄 판결 받을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넘기는 거예요. 이거를 2019년에 그 당시 중앙지검 울산지검장 송인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나중에 반드시 제가 고소 고발 해가지고 법에 응징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참고 계셔요? 아유. 요거 이제 무죄 나오면 하려고 하려고 하셨어요. 네. 얼마 전에 나왔어요. 송인택이. 그 사람이 이 울산 경찰의 피의 사실 공표를 적용해서 이 피의 사실 공표를 적용한 그 배경은 고래고기 사건이 그때 당시 언론에 많이 알려졌단 말이죠. 네.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지검이 크게 망신을 당했다. 그래서 이것이 경찰에서 피의 사실을 흘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망신을 당했다. 이러면서 당시 수사했던 사람을 정말 피의 사실 공표로 엮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황운하 엮이기만 해봐라, 걸려들기만 해봐라. 계속 그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그 황운하가 수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김기현의 비리를 다 덮죠. 덮은 다음에 그 뒤에 뭔가 엮어보려고 계속 하는데 잘 안 엮여요. 안 엮이다가 이제 윤석열이 총장이 되고 그러면서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지명이 되고 조국 사태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울산 경찰에서 했던 수사 그 수사의 첩보가 경찰청 본청에서 내려온 첩보인데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예요. 그렇습니다. 경찰청 본청한테 울산지검이 또 물어봐요. 그 첩보는 또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 경찰청 본청에서는 그런 첩보를 검찰에서 받을 수도 있고 뭐 권익위에서 받을 수도 있고 감사원에서 받을 수도 있고 청와대에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청 본청에서 그건 청와대에서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너무 정상적인 절차야. 네. 청와대에서 받았다고 한 답변을 듣는 순간부터 거기서 하명 수사로 바꾼 아이디어가 거죠. 딱 떠올랐겠지. 이거 하명 윤석열이 자식아 너 그때 거기서 아이디어 번쩍 있지 너 이놈아. 근데 머리는 참 이 좋아. 자식이 나쁜 걸로는 머리 잘 돌아가. 야 됐다 이거다. 조국도 엮을 수 있고 문재인 엮을 수 있고 문재인 엮으려면 문재인 친구가 송철호가 또 있었구나. 야 거기다가 아무나도 했지 너. 어떻게 한 머리 딱 엮었냐 윤석열이 진짜 이런 건 머리 돌아가 이 새끼. 그리고 2020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2020년에 그 총선에서 민주당을 패배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그것까지 연결이 되겠군요. 그래서 그때 검찰이 대대적으로 뭐 3.15 부정선거 이후에 최대 부정선거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언론 프레이했어요. 정말 최악의 사건이에요. 최악의 그런데 당시 총선 결과는 뭐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났지만 그 당시 검찰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패할 것으로 윤석열 그 참모들, 윤석열 그 일당들이 모여서 그런 그 예상을 하고 우리가 울산 사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민주당이 크게 패할 것이다. 그러면은 윤석열은 이제 대권 주자로 뜨는 거죠. 자, 우리 송철호 시장님, 저는 오늘 이제 처음 뵙는데 굉장히 그 인권 변호사답게 인상도 좋으시고 아주 호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에 연루된 건 아마 살면서 처음이실 것 같은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누가 제일 악질적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검찰 야 이거는 진짜 걸리면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구나. 그거를 한번 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등장할 때가 된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황운하 의원과 황운하 청장과 송철호 당시로서는 유력한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후보가 만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포착했는지는 전 몰라요. 그거를 처음에 저한테 기자가 묻더라고요. 만난 적 있느냐? 예, 만난 적 있느냐. 저는 사람 만나는 게 무슨 뭐 대수냐, 죄가 되느냐 아무 생각 없이 만났다. 그 저녁 한번 같이 할 수 있느냐고 황운하 청장이 그 부하 직원을 시켜서 우리 사무실에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한번 식사 한번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나고 싶은데 좋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뭐 좋지. 해서 그냥 만났던 것이고 그때 만나서 한 내용 얘기가 이제 그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길래 저는 그동안에 그 검찰의 그 어떤 그 여러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된 그런 역사로 봐서 난 충분한 그 이해를 한다. 하지만
검찰이 또 우리 역사에 그 순기능도 있다. 아이고 참 우리 시장님도 순진하셨네. 그때는 그랬어. 아유 나 정말 시장님. 가만히 있어요. 아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러면서 아이고. 제가 그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시절에 겪어보니까 네. 경찰도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반성할 점 많더라. 네. 이런 걸 잘 참작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아주 그 서로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개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덜 필요한, 개혁적이죠. 덜 개혁적이죠. 이런 얘기를 그때까지 해줬어요. 그게 다른 말로 오히려 만남이 황운하 의원님은 약간 좀 별로였어. 내가 그럼 들어보니까. 맞아요. 별로였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다른 말로 저는 별로였어? 검찰에 순기능도 있다는 거를 오히려 검찰을 약간 편들어준 거지. 편들어준 그렇지. 편이에요. 그 옛날 맞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고문치사 사건을 예. 끝까지 검찰이 밝혀낸 그 최한 검사 얘기 이런 최한 것들 검사 그런 얘기를 그런 하셨어. 얘기 했어. 아이고 정말 속이 터집니다. 속이 그냥 저는 터집니다. 이렇게 착하셨어.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하신 얘기를 그런 둘이 그런 둘이 공모했다라고 검찰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런 대화를 이거를 엮어버렸어. 엮었어요. 유착으로 엮었어. 그야말로 유착으로. 둘이서 정말 나쁜 놈이야. 뭐랄까요? 그 청와대까지 한 공속이 되는 만남이 그 순간에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걸 엮어버렸어. 너무 말이 안 되는 너무 말이 안 되지. 아무런 등장하는 그 어떤 그 장면이 없다가 아이고. 갑자기 주연으로 뛰어오른 거예요. 아니 그 시장님 보니까 뭐 이런 표현 좀 결례입니다만 좀 순진하셨습니다. 검찰을 너무 아름답게 보셨어요. 너무 잘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역시 저는 이 나라 법치주의를 유지해가기 위해서 네. 우리가 뭐 황제가 다스립니까? 뭐 북에 수령이 있습니까? 네. 결국은 법치 사회라는 거는 강력한 그 어떤 그 사정 능력을 네. 가진 네. 정의로운 집단이 저는 꼭 필요하다. 필요한데 그게 아니잖아 현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역할을 맡으려면 경찰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시오. 너무 라는 아름다우셔서. 충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저한테는 그냥 마치 결과적으로. 검찰이 네. 우리 정치로 시장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라고? 아닌가 내 보여줄게. 마치 우리를 너무 좋게 봤어. 뭐야 정치로 우리를 잘 모르네. 뭐 이런 걸로. 그런 느낌처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하여튼 결과적으로 네. 참 그렇게 됐어요. 그냥 두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기사를 한번 저희가 언제 시간 되면 네. 쫙 한번 엮어가지고 그 기자들한테 찾아가서 지금은 생각이 어떠시죠? 언론들. 나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 네. 그때 기사만 보잖아. 대한민국에서 청와대는 완전 썩어 빠졌고 그렇죠. 예. 이 두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범죄자예요. 완벽한 범죄자고 범죄자예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다 붕괴시킨 사람들이었어. 무죄 나왔잖아. 무죄.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기자님 짧게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황운하 의원님도 빨리 가셔야 되는 네네. 상황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 사건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되기 위해서는 김기현 시장의 친인척들의 비리가 무혐의로 끝났어야만 했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아까 이제 녹음 파일들을 쭉 틀어주셨지만은 그 중에 수사를 받던 한 분께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아이고. 심지어 검찰에서는 이게 누구 탓이냐를 가지고 김웅태 탓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두 차례 이제 탄원서와 사실 확인을 푸는데 언제는 검찰에 가가지고 김웅태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또 언제는 가가지고 검찰이 저녁밥도 안 주고 저를 오후 늦게까지 불러가지고 당신이 제대로 말을 협조를 안 하면 김웅태 동업자로 집어넣겠다. 당신은 지금 말만 잘 들으면 사기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잘 안 들으면 동업자가 된다라고 했고 이분은 제발 출근만 하게 해달라. 제가 지금 가정 경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김웅태 씨 구속이 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족이 있어서 자세하게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네네. 그분은 그럼 누구와 연관된 사람이었다고요? 김웅태 씨의 돈을 빌려준 분인데. 김웅태 씨에게 네. 돈을 빌려준 사람. 근데 이분이 검찰에 처음에 이제 가게 된 거는 김웅태 씨 쪽에 유리하게 온라인 카페에다 글안을 하나 썼어요. 근데 검찰 이거 야 명예훼손이야 너 들어와봐 라고 불러놓고 김웅태가 사기꾼이라고 고소를 해라. 그럼 너를 동업자에서 빼주겠다. 그렇게 된 그런 이제 정황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진짜 정말 그 노동자가 결국 자살에 이르기까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참 울산에서 마음 아픈 사건이. 너무 가슴 아프다. 진짜 대한민국 검찰 조직은 진짜 너무 심해. 근데 지금 여기 연루된 이름 나왔던 사람들 지금도 역시 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자, 김기현 아직도 힘 있습니다. 김기현.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김기현 있지. 네. 아까 뭐 곽상도? 곽상도는 날아갔고. 그다음에 그 영장 석동현도 또 이번에 또 석동현 등장했지. 있고. 판사 그다음에 정무 검찰, 네. 판사, 네. 판사 지금 서울
중앙지법에 와 있지. 와, 이게 안 돼, 안 돼. 아직도.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야 그만해라 이러고 있지. 이러니 안 바뀝니다. 이 악마 같은 세상을 바꿔야죠. 나는 진짜 바꾸고 싶거든. 네, 바꿔야죠. 없애야죠. 이 악마 같은 세상을 여러분이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숨 안 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진짜 숨 막히거든. 저 들으면서 좀 무서워요. 무섭잖아. 네, 무서워. 내가 되면 끝장나는 그렇죠. 거야. 주변 사람들까지. 네. 어려웠던 순간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죠. 솔직히 의원님 뭐 조금 뭐 불편한 얘기지만 이 건 때문에 민주당에서 있기가 어려웠던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도 예. 이것이 있었죠. 그렇죠. 물론 이제 검찰 개혁 문제도 있었고 네. 그런데 민주당과의 관계가 좀 뭐 이렇게 된 것들 이런 부분도 있죠. 네. 아무튼 이 사건은 이제 검찰권 오남용의 종합 세트예요. 하여튼 네. 검찰권이 오남용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뭐 종합 세트 같은 사건이 됐고 이제는 이후에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하고 또 있는 죄는 덮어버리는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죠. 맞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는 검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게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검사들에 대한 심판을 이후에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이 부분에 요즘은 좀 골몰하고 있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 고래고기에 부패했던 검사들. 그렇지. 네, 고래고기 부패 검사. 그 그다음에 기자들 지금도 현직에 있나요? 그 고래고기 검사. 검사. 그 일부는 현직에 있을 것 같고 좀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돼요. 아무튼 고래고기 검사들의 부패. 그다음에 김기현 비리. 그렇지. 요 비리들이 밝혀져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명수라 엮은 놈들. 네, 그다음 검사들. 그렇지. 이렇게 세 가지 세 부류야. 이 부분의 진실이 밝혀지고 그렇습니다. 단죄되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가 이루어져야 돼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힘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야 다. 그렇잖아. 일반 서민들보다 훨씬 힘 있는 분들이야. 그럼요. 이런 분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13명이 기소된 건이야. 이렇게 힘 있고 이렇게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이분들. 네. 이렇게 힘 있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검찰에 타겟팅 되면 그냥 박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힘 없고 배운 거 없고 세상 물정 모르면 지도새도 모르게 끝나는 겁니다. 거죠. 여러분 제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될 수 있으니까. 예, 내가 될 수 있어, 내가. 검찰 개혁 잘 이루어지기를. 네, 고맙습니다. 네.